네, 안녕하세요. 파고다학원 토익 서울지역 수강생 수 연간 1위, 수강 후기 공식 홈페이지 1위, 토익 1타 토익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도요, 4월 29일 토익을 맞이해서요, 이렇게 무료 적중 특강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달도 연구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공부할 그런 자세로 챙겨보시는 분들은요, 이 보지 않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준비가 잘 돼서 시험장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희 파고다 토익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팩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리뷰하면서 좋은 포인트 잡고 시험 직전에 한 번쯤 더 훑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준비한 먼저 Part 5 문제부터 해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 기회에 토익 공부를 제대로 해오시고 계시는지,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계시는지 그걸 또 진단하기도 위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토익은 파트 5가 그래도 어휘 문제가 반이고 문법 문제가 반인데 이건 어휘 문제죠. ABCD의 뜻이 다른 동사를 줘가지고 동사 어휘 문제를 냈습니다. 자, 토익을 일정 점수에서 머무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들 죄다 어떻게 푼다? 그냥 하나씩 어휘 문제를 납시고 해석을 해서 공급하다가 맞냐, 알리다가 맞냐, 뭐 답장하다가 맞냐, 막 이런 식의 조합을 해석으로 막 보시거든요. 근데 토익 시험은요. 다른 어학 능력 시험과는 다르게 좀 덩어리적인 조합이 중요합니다. 엮어지는 표현이라 그러죠. 짝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덩어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도 뭐라고 써놨어요? 전치사와 함께 보는 동사 어휘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넌지시 제시가 되는데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공부 제대로 잘해오신 분들은 이 전치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뭐냐면 A번, supply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하다라고 하는데 공급하다라는 뜻 자체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A를 B에게 공급하다로 쓰거나 아니면 B에게 A를 공급하다로 쓰는데 그럴 때는 전치사 to 아니면 with이 수반되어져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면 여기 지금 뒤쪽에 있는 게 her까지는 좋을 수 있으나 뒤에 of가 들어가고 any errors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to나 with의 조합으로 따지기에는 of가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다. B번 볼게요. inform이 그 유명한 A of B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의 of는 사실은 B가 제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 A에게, 여기서 말하는 A는 전부 다 A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에 해당되는 부분을 of 명사나 to 부정사나 대절을 붙여주는 게 inform이거든요. 그래서 A에게 B를 혹은 to 부정사 하라고 혹은 대절을 알리다라는 동사가 inform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 그녀에게 of 이하의 이 error들을 알리다가 되는 거니까 이 inform은 충분히 이 of의 조합이 좋았어요. 근데 C번은 reply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서 바로 뒤에 아예 to나 with를 수반해서 쓰여야 되니까 명사 온 것 자체가 틀렸고요. notice는 어떤 명사랑 혹은 전치사랑의 조합이 막 이렇게 중요한 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짝이 딱히 있는 동사는 아니니까요. notice라는 것은 굳이 여기서 of랑 매칭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석이 notice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인데 그조차 해석도 맞지가 않았다로 소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of랑의 조합을 갖다가 잘 따져주시고 요 경우를 갖다가 빨리 캐치하셔서 B번을 적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적인 검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리다 그녀에게 에러들을 이렇게 번역을 한번 쭉 잡아보는 거죠. 맞는지. 그러면 자신 있게 해석이 좋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적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토익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덩어리째 보는 동사 어휘 문제 하나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게 또 하나만 보면 또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똑같은 성격을 또 준비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거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아예 제가 써놨어요. 위에 A into B를 수반하는 타동사를 고르는 게 핵심이었던 문제다라고 써드렸는데 자, 이게 또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전치사적인 조합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들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A into B를 받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에요. 이 정도 우리가 필수로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convert 보이죠? convert A into B는요. A를 B로 바꾸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사실은 여러분 이런 조합을 좀 알고 계시면 이게 수동태 변형이 될 때까지도 조합이 잘 보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이게 능동으로 수동으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convert A into B가 수동태가 되면 원래 능동태일 때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A가 주어가 되면서 이끌어지고요. convert가 능동태일 때는 그렇지만 수동태가 되면 BPP로 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제 into가 수반되고 B가 남는다는 게 얘를 갖다가 수동으로 변형시켰을 때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가 A가 B로 바뀌어진다.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잡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 be converted 보는 순간 A, B, C, D가 전치사 문제로 나왔다는 거 보는 순간 빠르게 견적이 나오는 전치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찝어냈어야 되는 문제로 정답 into 골라주시고 바로 넘어가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검토해볼까요? 자, 이 공장은 플랜트 공장이죠. 이 공장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30가구짜리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무 해석도 좋고요. 자신 있게 또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토익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convert 바꾸다, turn 바꾸다, transform 변형시키다 이렇게만 공부했는데 그럼 잘못 공부하신 거죠. 그러면 토익에 특화된 어휘 공부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전치사 조합, 타동사일 때도 전치사가 또 중요하고 자동사일 때도 전치사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아오신 분들이 결국 토익은 어휘 문제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성격의 두 문제를 좀 준비했고요. 요거 한번 적어두셨다가 시험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품사 문제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3번 문제예요. 자, ABC 보니까 이번엔 좀 품사적인 구성이고요. 정답됐던 형용사는 제가 위에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은 보통 여러분 스펠링이 ABLE로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이런 해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갖다 테마를 좀 잡아놨어요. 자, 여기에 있는 ABLE형 형용사들은요. 할 만한이나 할 수 있는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considerable이라고 한다는 것을요. consider가 고려하다, 사려하다니까 고려할 수 있는, 사려할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합니까? 아니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이란 그 자체가 굳어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되게 많이 틀리는데 accountable은 어카운트가 뭐 계정, 설명이라고 해서 계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책임이 있는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responsible의 의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sizable, 사이즈 할 수 있는, 크기 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규모나 크기 등이 상당한, 그러니까 considerable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한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펠링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예 ZE까지 써가지고 ABLE를 붙여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고요. 두 가지가 다 토익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ABLE를 E 없애고 붙여준 형태, 요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됐었던 형용사 품사 해석은 시장은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야?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요 형용사 자리에 C번의 형용사가 정답이었던 문제고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제공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BLE를 몰라서 이거를 C를 접근을 잘못해서 틀리신 분도 있지만 사이즈드라는 이 분사에 낚이시는 분들도 제가 실강 수업을 하다 보면 간간히 봐하고 있어요. 이 사이즈드는 어떤 특징이 또 중요하냐면 반드시 복합어를 이뤄서만 쓰여야 되는 형용사다. 뭐라고? 반드시 복합어를 이뤄서만 쓰여줘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room이라고 할게요. 자, room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냥 제가 여기다가 sized room이라는 식으로 형용사를 단독으로 쓰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뭘 이뤄야 된다고? 복합어. 그래서 이 앞에는요. a small sized 라든지 a large sized 라든지 이렇게 하이픈 연결을 좀 해줘서 복합어를 이룰 때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랑 그냥 sized market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형태고요. 차라리 a small size나 large size나 big size 이런 게 들어왔다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는 좀 오답 소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이징은요. 보통 ing로 끝나는 것도 분사가 되는 경우 많아요. 형용사가 되는 경우 많지만 얘는 그냥 사이즈를 재는 것이라는 동명사 표현에 불과합니다. 형용사 형태는 절대 사이징은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헷갈리게 생겨먹은 게 분사 형태가 두 가지가 좀 얼핏 보이겠지만요. 얘는 명사라서 안 되고 얘는 복합어 이뤄서야 돼서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상당한 규모의 크기라는 뜻의 sizeable이 market 수식하는 문제였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죠. 절대 할 수 있는 애 아니라 별도의 해석을 갖고 있는 ABLE 형용사 삼형제입니다. 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어서 가죠. 감정분사 문제입니다. 감정분사 문제. 여기 지금 포인트가 써있죠. 감정 유발이면 ing, 감정 느낌이면 pp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품사적인 분석을 잘 하셨다면 여기까지는 잘 가셨을 거예요. 자, 이게 오랜, 긴이죠, 긴, long. 긴, 그러니까 뭐야, 장거리 여행이죠, 한마디로. 장거리 여행. 이쪽 철도의 장거리 여행은 is가 비동사가 나왔고요. never가 부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비동사라는 것은 그 뒤에 받아줘야 될 것이 형용사 아니면 명사인데 중간에 부사가 꼈기 때문에 형용사로서 지금 채워줘야 되는 자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는 동사 역할하는 A와 부사 역할하는 D는 바로 소거가 되고요. 형용사 역할할 수 있는 ED 형태와 ING 즉 분사 형태겠죠. 이 정도만 정답 후보로 따져줄 수가 있는 상황이 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갔다 하면 어느 정도 기본기는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하고 C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스텝에서 따져줘야 되는 것은 감정 유발이냐 느낌이냐 이걸 좀 차이를 봐야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좀만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The man is boring이라고 하면 이 남자가 지루함을 ing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루함을 유발시킨다는 스토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루함을 느낀다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이 남자가 지루함을 유발시킨다 어떤 얘기겠어요? 이 남자는 굉장히 따분한 사람이다라는 소리죠. 굉장히 따분한 지루한 사람이다라는 소리고 요거는 이 남자가 지루함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석 차이가 있다고요. 둘 다 가능은 해. 해석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럼 어떤 게 맞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날씨가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 please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기분 좋음을 유발시킨다요. 날씨가 기분 좋음을 느낀다요. 날씨라는 게 감정을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음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얘가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장거리 여행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건데 장거리 여행이라는 게 피곤함을 자기가 여행이라는 게 느끼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거야. 이 장거리 여행은 피곤함을 유발시키는 거지 여행이라는 게 느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느끼겠죠. 여행자가 느끼겠죠.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유발로 나타내주는 C를 골라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반 분사 때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감정 분사가 나왔을 때는 감정 유발이면 ing, 감정 느낌이면 pp 요 법칙을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형에 대해서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제가 오늘 이제 테마를 준비한 게 특히나 시험을 앞두고 덩어리적인 걸 좀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엮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에 포인트 보이시죠? 이런 거 5개죠. 5개 부사 플러스 before나 after가 오게 되면 정말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조합이 출제가 된 거거든요. 해석은 이제 뭐뭐 하기 직전에 혹은 뭐뭐 한 직후에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데 이게 after를 딱 보시고 ABCD를 봤는데 C가 보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개념을 좀 빨리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토익식의 시야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넣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를 갔다가 떠난 직후에 떠나고 나서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요 공동 설립을 했다. 그들 자신의 제작회사를. 해석 굉장히 좋죠. 역시나 이 shortly after라는 전형적인 조합이 정답이 된 케이스겠구나.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품사들은 어차피 접속사나 전치사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접속사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받아줬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만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fter가 있다는 것부터가 지금 이 구조 중에서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벌써 또 탈락시켰으면 되는 보기이죠. 웬만하면 5개의 조합을 좀 기억하셨다가 before, after 앞에 빈칸일 때는 좀 바로 넣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 해석은 뭐다? 뭐뭐 하기 직전에나 뭐뭐 한 직후에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문제고 이건 덩어리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문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좀 볼게요. 뭔가 이렇게 whoever 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시리즈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카테고라이징이 딱 돼야 되는 게 whoever는 좀 따로 분리시키고 요 밑에 3개를 같이 묶고 좀 이런 카테고라이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주제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whoever는 있잖아요. 의문사가 들어있죠. who, 의문사. 의문사 계열은 우리가 반드시 뒤에 동사의 개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whoever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who도 그렇다는 거야. whom도 그렇고요. 동사 개수 반드시 뒤에 늘려야 되거든. 근데 대명사가 들어간다고 동사의 개수가 늘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문장의 동사 개수를 한번 캐치를 해보자면 이 attending부터 해가지고 쭉 ing 형태의 수식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스턴까지 또 이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s required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장의 구조를 갖다가 쭉 봤을 때 이 is required 외에 동사가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뒤쪽에 동사 더 있지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영어는 원래 한 문장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A번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있던 동사에다가 플러스로 동사가 하나가 더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버리면 동사 원래 있던 거 하나 외에는 동사가 더 든 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바로 여기서 소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해석적으로만 딱 캐치를 하시면 이거 누구든지라는 뜻이잖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구되어집니다. 제공하는 것이 막 이래가지고 말 좋아 보여서 함정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탈락을 시킨 시점에서 보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동사 앞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문장에 주어 자리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어 자리는 품사적으로 명사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근데 얘 them은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everyone하고 those가 일반 명사로서 대명사죠.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everyone이라면 단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원으로 끝나는 게 다 단수라고 보시면 연상이 쉬울 거예요. is가 오는 게 맞고요. those는 복수 취급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is랑의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되는 것은 B가 맞겠다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제공하는 것, 두 종류의 신분증을 뭐 이렇게 해석적인 검토가 잘 되어지네요. 그래서 B번 골랐어야 되고 특히 함정은 뭐 D번보다는 차라리 이건 A번이 좀 함정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캐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자, 이건 제가 위에 적은 거 보시면 또 오늘 뭐가 강조되는지 알겠죠? 이런 전치사와의 조합이 역시 또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오늘 이게 띄엄띄엄 조합 중요한 문제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자, 정답은 그래서 on만 딱 보셔도 다른 것들은 on 수반에서 쓰이지 않으니 이게 정답처럼 딱 보였어야 되는데 정답은 요 perspective였습니다. 그죠? 관점. 얘가 오늘 수반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 해석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 이렇게 된 거야. 이 런던 지점장은요.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석상도 물론 괜찮았지만 on이 결정적인 정답의 근거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캐치해서 이걸 가져갔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또 너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한 단어만 띡 보고 가는 것보다는 엮이는 거 다 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한 게 요 정도도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하시면 좋아요. 얘가 정말 토익에서 on 받는 명사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어입니다. 꼭 이 정도는 또 적어두시고 캐치하시고 시험 직전에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그 perspective는 쓰지 않았어요. 그건 정답이었던 어휘인데 그건 없지만 그 외에도 이 정도의 명사 플러스 on과의 조합으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 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잘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던 걸 제 기억을 살려보자면 emphasis 하고 이거 emphasis on 그 다음에 stance on 뭐뭐에 대한 견해라는 요거 이게 나왔던 게 저는 좀 최근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캐치해 놓으시고 네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전치사와의 덩어리 성격의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핵심은 이 provide라는 동사였어요. 얘가 나왔을 때 이제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구조를 빨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쓰임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을에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에게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끼는 전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에게 구조가 되면 중간에 to나 for가 들어가서 쓰여지게 되고요. 에게가 먼저 오고 을이 뒤에 가게 된다면 중간에는 with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런치와 스낵들 을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뒤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을 blank 에게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for가 들어가는 게 맞았던 문제고 이게 거꾸로 나오면 어쩔까요? 거꾸로 나오면 그러니까 all attendees가 먼저 오고 blank 나오고 뒤에 lunch and snacks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여기 보기엔 없지만 with이 정답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근데 with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요거 같이 그래서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 9번 문제로 또 이어서 가보죠. 얘는요 반드시 매회 토익에서 둘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될 유형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notwithstanding을 세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기 구성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보기의 구성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적어보자면 whereas는 뭐뭐한 반면이라는 접속사이고요. notwithstanding은 여기 동의 한번 보실게요. 다 어때요? despite, in spite of 다 대표적인 전치사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걸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however는 부사죠. 그러나 그리고 furthermore는 게다가 더욱이 라는 뜻의 부사고요. 그러니까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렇게 이 세 가지 품사가 섞여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토익은 둘에서 네 문제를 매회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 접속사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 쫙 한번 외우시고 시험장 가는 건 물론 토익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스텝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구조를 딱 보니까 어때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취업 박람회에 왔다 하고 컴마로 딱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the last minute change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의 변경
행사장의, 개최지에 이런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뒤에 있었던 건 마지막 순간의 변경이라고 해서 명사 표현이 뒤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 개의 품사 중에서도 명사를 바로 받는 것은 전치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봐도 이건 B밖에 나오지 않고 해석으로 검토를 해봐도 어때요? 이 행사장의 마지막 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넘게 왔다라는 게 해석도 좋으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치사적인 자리 문제였고요. 특히나 이 단어는 토익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아주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토익에서는 굉장히 despite, in spite of의 뜻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익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어휘가 notwithstanding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또 이어서 가보죠. 요게 이제 파트 5 마지막 문제고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디렉터가 주어였죠. projected가 동사로 쓰이면, 자, project가 동사로 쓰이면요, 추정하다입니다. 예측이나 추정하다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수입을 갖다가 높을 거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지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어휘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디렉터가 이번 분기에 수입을 높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자, while이 어떤 뜻이죠? 반면이란 뜻도 있고 동안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잡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제 그 반면의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에 수입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했던 반면, 나중에는 보고해 왔습니다. 이 전망이 그렇게 great하지 않다고 라고 해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했던 반면 나중에는 결국 보고해 왔다.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상반되는 해석의 반면이 지금 여기서 해석 잡담으로 드러나는데요. 자,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해석을 잘 보시면 매우가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얘는 절대로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매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반면 이렇게 말된다고 적지 마시고 동사 수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소거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세 개는 동사 수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석차를 갖다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반면이라는 뜻은 앞뒤를 상반으로 만든다는 게 그 해석의 특징이고 그렇게 됐을 때 뒤쪽에 있는 해석을 보니까 나중에는 보고해 왔대요.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좋을 거라고 예측했던 반면 나중에는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 보고해 왔다.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반면 나중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해 왔다. 그죠? 이 시간적인 표현에 대해서 while로 상반을 만들고 있었다가 포인트가 되면서 정답이 C번 최초에는 처음에는 이게 정답이 됐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 세 개는 해석 차이를 보는 게 맞았지만 A번은 동사 수식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I very love you 이런 게 되겠어? 내가 매우 널 사랑한다. 영어로 절대 안 되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괜찮아 들리겠지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파트 5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덩어리적인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험 직전에 특히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요. 어휘 쪽의 유형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Part 6 유형 가보겠습니다. Part 6는 하나의 지문이 있고 빈칸 4개 뚫려져 있는 그죠? 공란 외우기 파트인데요. 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긴 지문에다 보여드렸고 이제 막상 문제를 좀 짧게 추려서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편지 글이고요. 보시면 쭉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파트 6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크게 이루고 있는 것이니만큼이요. 반드시 위에서부터 해석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있잖아. 한 개씩 근처에 가서 그냥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급급한 마음에 풀게 되면 맥락이 연결이 안 돼버리게 되면서 꼬이는 문제가 파트 6예요. 그래서 파트 6는 처음부터까지 쭉 해석을 읽으면서 내려오시고 그 과정에서 정답이 보이는 것은 바로 처리하시고 혹시 정답이 아직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쭉쭉쭉쭉 읽다가 어딘가에 그 문제의 단서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돼서야 돌아가서 다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가 충분히 길 수 있다는 점.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풀이 방식 한번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보니까 어떤 단체가 나오고요. 그 단체가 기쁘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서의 첫 번째로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단체가 이렇게 하게 돼서 기쁩니다. 연간 어떤 페스티벌이 이때 이 공원에서 열릴 거라고요. 이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많은 익사이링한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쇼들도 있을 겁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그 맛있는 바베큐 디너도 있을 거고요. 방문객들은 $8 입장료를 갖다가 내셔야 됩니다. 어때요? 이제 점점점 읽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음을, 열릴 것임을 이렇게 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해서 쭉 안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엔 또 어때요? 뭐 이렇게 이 특별 행사가 뭐 아주 재밌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사에 좀 오라는 성격의 그런 행사 안내글이다라고 좀 우리가 성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울리는 게 이런 행사를 갖다가 기억하게 되어 기쁘다, 수용하게 되어 기쁘다가 아니라 알리게 되어 기쁘다이고요. 요 정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멘트는 그냥 말하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의견을 말하다나 논평하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on이나 upon 수반한다가 또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that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나 해석을 두 개 봤을 때 말이 맞지 않았고요. 이렇게 C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쪽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방문객들이 입장료 이만큼 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ceeds가 명사로 이렇게 쓰이면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그래서 이 행사로부터의 수익금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중도서관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추려지기는 해요. 자, 이 행사 입장료를 갖다 이만큼 받을 거고, 여기서부터의 수익금은 우리가 이제 자주 빈번하게 보수에 사용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뭐 보수 작업이 자주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하여 협동적으로 이 수익금이 사용이 될 거다, 도서관 보수에 협력하여 사용될 거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근데 이 primarily 하고 entirely 혹시 여기에서 고민을 좀 하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을 잘 잡은 거예요. 자, 왜냐면 두 개 다 말이 좋거든요. primary는 주로 사용될 거다가 되는 것이고, 이 도서관 보수에, 그 다음에 D번은 뭐야? 전적으로 전부가 다 이 도서관 보수에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파6는 조금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늘 하셔야 되는 스텝이 공란으로 그냥 놔두세요. 이거 어떻게든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찍지 말고 조금 더 보고 판단을 내려보시면 뒤쪽에 단서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뒤쪽에 뭐가 나왔느냐? 도서관 보수에 사용이 될 거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아이들 섹션을 갖다 리모델하는 작업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이 남은 돈이 기금이 이 도시의 시티 클리닝 캠페인 쪽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말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지금 뭐가 있어요? 남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익금이 있잖아. 이 도서관 보수에 있어서 전부를 다 써버리게 된다면요,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은 거 없겠죠. 그러니까 남은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도서관 보수에 사용이 될 것이고, 남은 것은 이제 또 시티 클리닝 캠페인 쪽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고 판단 내리려고 그러면 견적이 안 나왔고, 조금 더 봐서 확인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게 파트 6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두 개 연달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좀 몰아져 있기 때문에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이 특별 행사는 많은 즐거움이 될 것을 약속 어쩌고, 이런 이제 동사의 시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주어가 이벤트로 3인칭 단수니까 요거는 이렇게 돼야지, 그죠? 3인칭 단수에 맞는 수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일치에서 소거가 되겠고요. promises하고 promised하고 이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인 거 애초에 세 개였거든요. 얘는 애초에 동사가 아니니까 제껴내시면 여기 이제 본 동사 자리였잖아요. 남은 것은 이렇게 뭐 두 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게 되네요. A번하고 C번하고. 딱 봐도 보겠습니까? 시제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열릴 행사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 행사는 많은 즐거움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가 아니라 약속드립니다, 약속합니다라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문장 삽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맺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맺은 말. 맺은 말은 보통은 전체 흐름을 잘 타면서 해석을 잡아 오셨다면 보통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 지금 마무리 멘트는 뭐가 적절하겠어요? 지금 이런 행사가 열릴 것이고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오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라는 A번으로 멘트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 초대 성격에 이런 데 오세요 라는 성격에, 그래서 굳이 맞는 맺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파트 7 독해 파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수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트 7 중에서 삼중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중 지문은 이런 느낌으로 푼다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자, 삼중 지문 지금 보시면 웹페이지 예약 양식 이메일짜리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출 기준으로도 좀 텍스트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 하나,
지문 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지문 셋 이렇게 해서 지금 3중 지문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출발하냐 하면 보통 막 이렇게 문제부터 보고 하나씩 찾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 5개를 미리 읽었다고 5개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찾아가기 식으로 풀었을 때는 분명히 함정 요소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이 ETS 출제자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찾아가기 식으로 풀었을 때 함정이 잘 걸리게끔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위험합니다. 토익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팟7은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냐면 일단 그래도 내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 아, 이런 흐름의 글이 이런 흐름의 글로 이런 흐름의 글로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거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개씩 보시고 문제를 이제 그제서야 단서를 찾아가시면 한 번에 큰 줄기가 이해가 돼 있으니 연계 질문에 대해서 대비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정 요소에 대해서도 덜 취약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독해를 갖다 하실 때는요, 어디까지나 큰 줄기를 캐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꼼꼼히 다 읽는다기보다는 아, 이런 글이구나라고 줄기를 이해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한번 잡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지문은 웹페이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고요. 탭이 있죠. 탭 중에서도 지금 어떤 서비스 탭 쪽에 대해서 있는 글이다라고 해서 이 어떤 페인트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내용을 좀 봐보죠. 저희 페인트사는요,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페인트칠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당신을 갖다가 모든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페인트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바르는 것까지요. 어플라이는 이제 바르다의 뜻이죠. 연고를 바르다나 뭐 페인트를 바르다 이런 뜻. 자, 우리의 페인터들은요,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많은 경험을 갖춘 아주 신뢰성이 있고요. 탑 브랜드 페인트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셜 컬러도 믹스하고 주문시켜 드릴 수 있다. 자, 우리가 제공하는 글자 그대로 뭐야?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쭉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 정도만 그냥 짧게 캐치하시고 흘리시면 돼요. 이거를 말이야,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지를 다 기억할 기사를 읽지 말란 말이에요. 막 밑줄 쳐놓거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는 거야. 아, 이런 서비스 제공한다 부분이 이 문단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우리 페인터가 너네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면 필요로 하신다면 다음 요금이 적용됩니다 해서 시간별로 요금이 다르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을 하실 때에는 please 이 문단별로 좀 성격이 있어요. 그 말해주는 그 줄기가 있는데 이건 딱 봐도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세요라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충 흘려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약을 갖다가 지금과 10일, 12월 10일 사이로 하신다면 당신은 또 할인을 뭔가 받게 될 겁니다. 15% off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자, 줄기 한번 잡을게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예약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기가 끝나는 거예요. 큰 줄기를 이해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편하게 아주 큼지막하게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이제 예약 양식을 갖다가 어떤 고객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막 쭉 나와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양은 얼마인지 막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뭔가 긴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자, 작업 요청에서 어떤 작업 제가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커멘트가 뭔가가 있어요. 이런 게 좀 특이사항 같은 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좀 특이사항을 보니까 어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6시까지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약속을 위해서 그때는 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시간이 필요가 된다면 다음 날에 컴백하셔가지고 끝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큼지막하게만 이렇게 줄기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문인데요. 항상 모든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은 연결이 돼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까 전에 이 예약을 갖다가 작성한 그 사람이 이 지금 세 번째 지문에 있어서는 이 글을 갖다가 받는 사람으로 고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 좀 보시고요. 자, 대충 한번 또 큰 줄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당신의 주문 잘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펌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니를 이 20일 날 7시에 갔다가 방문할 거라는 것을요. 자, 저희는 추정을 해요. 10시간 정도 걸릴 거라는 것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충 세부사항이 나오겠죠. 그죠? 작업 이런 거 행해 줄 겁니다. 저희 거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만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개씩 접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인트사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요. 자, 사실 확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보통 specific question이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 수는 없고요. 하나씩 다시 되찾으러 가셔야 되는데 A부터 한번 찾으러 가보면 새로운 페인트 색깔들을 만들어낼 거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게 A번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어디 있었냐 하면 첫 번째 지문에 가서 되짚어 보시면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 이런 데가 있을 법한 부분이죠. 가서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저희가 스페셜 컬러들을 갖다가 믹스해 드릴 수도 있고 주문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방금 A번에 대해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도 좀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게 A번부터 확인이 되는 걸 내가 찾았단 말이야. 그럼 BCD를 갖다가 본다는 것은 어떤 스텝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답은 찾았는데 없는 걸 없다고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고, 그죠? 시간 안에 빠듯하게 75분 안에 100문제 풀기가 힘든데 이미 정답은 찾았는데 BCD를 굳이 없는 걸 없다고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알실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A번에서 정답을 찾았으면 BCD 안 보고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실질적인 시간 관리 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 안 보고 넘어갑니다. A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왜 이 사람이 할인을 받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인데 할인 얘기 어디 있었어? 할인 얘기. 그거 빨리 다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큰 줄기를 기억하신 걸 기준으로 자, 이 서비스가 이런 줄기잖아. 그죠? 할인 얘기 어때? 할인 얘기 마지막에 있었단 말이야. 할인이 어때요? 이 10일까지 그죠? 이 지금과 10일 사이에 주문하게 되면 15% off가 들어가. 근데 이 주문 내역서 딱 예약하는 거 보시면 12일에 지금 이 양식 날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0일까지 주문하지 않았던 거야. 예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한을 넘겼네. 그렇게 되니까 할인을 받지 못할 것이네요. 그죠? 그걸 만들어낸 것을 정답으로 집어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그 기한을 지났다. 그죠? 이 특정 기간이 지나서 예약을 잡았다라는 D가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될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또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나오면서 자, 예약 양식상에서 이 사람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건 지금 딱 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제에서 찝어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 예약 양식으로 가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이 제안하고 있는 바가 뭘까? 제안사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긴 지금 작업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사항이 가 있나 한번 볼게요. 딱히 제한적인 부분은 막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어때? 코멘트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요. 그죠?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It would be nice if 이 작업이 6시까지 끝나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 이런 데서 좀 서제스션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다음날 컴백해가지고 작업을 끝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때 6시에는 좀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보기를 그럼 찾으러 갈 생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특정 시간 전에 끝나지는 것을 선호한다. 그죠? 이 잡이 특정 시간 전에 끝나지는 걸 이 사람은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을 서제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딱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A의 정답이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BCD까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는 것이 잘 있죠. 그래서 정답 A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시면 근로자들, 자, 그의 워커들이 그 인부들이 결국에는 이제 뭘 하겠는가인데요. 여기서 단서가 지금 이 제퍼슨 씨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또 이 부분도 살짝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야. 이 제퍼슨 씨라는 것은요. 세 번째 지문에서 글쓴이로 나왔던 사람이고 여기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바를 갖다가 좀 그 워커들을 갖다가 뭘 하게 되는지를 말하는 부분을 빨리 스키밍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요. 너가 이 가구를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나온 다음에 인부들 얘기가 여기서부터 들어왔어요. Our workers can handle it 해서요. 우리 인부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너가 옮기지 말고 우리 인부들이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정답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캐치를 해주시면 인부들이 결국 할 일은 무엇인가? 가구 옮기는 거. 그죠? D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19번. 결국 이 사람이 각 페인터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받게 될 것인가. 자, 인부죠. 페인트 칠 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받게 될 것이냐인데 이거 연계성 질문이었고요.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작업이 걸리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 작업은 10시간 걸릴 거라고요. 끝내는데. 근데 이제 이 예약 양식을 갖다가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첫 번째 지문에 가서 보시면 이 서비스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씩을 부과하게 된다가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0시간 플러스가 된 이상
아워당 23달러의 금액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10시간 걸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거, 10시간 걸리겠다는 얘기를 한 걸 기준으로 요걸 맞춰주시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문제에서 해줬어야 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23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한 스텝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삼중 지문을 좀 뚫을 수 있다면 조금 시간적인 그 관리 능력도 3중 지문 5분 안에 뚫을 수 있는 거 연습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함정 안 걸리고 딱딱딱딱딱 찾아갈 걸 찾아가는 정도가 이미 지문을 한번 훑어놨으니까 잘 되어지게 돼요. 이런 훈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오늘 다 살펴봤고요. 자, 이 다가오는 우리 4월 29일 토익 시험, 저 이 영상에 있는 포인트들 한번 리뷰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이번에 이 좋은 벚꽃 흐드러지게 핀 이 4월에 토익 졸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촌 파고다 어학원의 천성배 강사였고요. 다음 특강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